미국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성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전 사무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10월 10일이에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중간선거가. 네, 맞습니다. 이제 와. 딱 30일 남았는데요. 아 4주 딱 4주 하고 하루 하루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야 이제 뭐 우리야 뭐 '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지만 당사자인 의원들은 긴장하고 있겠어요. 사 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음. 뉴저지나 뉴욕, 그러니까 뉴욕시 근교에서는 그렇게 경합을 이루는 선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래요. 네, 네. 연방 단위에서는 더욱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주 상하원이나 음. 뉴욕주 같은 경우는 뉴욕주 의회 모든 의석이 선거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뉴저지 같은 경우는 뭐 카운티장 선거라든지 이제 지방 선거에서는 음. 조금 더 주목을 많이 이끌고 있는 선거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요번 선거의 관건은 우리 지역에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냐라기보다 한인 유권자들이 얼만큼 투표장에 나올 것인가, 또 아. 전체적으로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를 할 것인가, 이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인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긴 그게 인제 정치적 신장이라는 거고 그래야 한인의 목소리가 인제 영향력이 있으니까 확실히 얼만큼 나오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 선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 매년 2 년마다, 매 2 년마다, 특히 올해처럼 짝수해에는 연방 선거가 있고요. 음. 4 년마다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건데, 그쵸. 대통령 선거가 없는 연방 선거가 중간 선거라고 하는 아 것이고, 예. 그래서 보통 중간 선거 때는 이렇게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뭐 50% 정도 음. 투표 참여율이 기록이 되는데, 그러네.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한 30% 남짓이라서, 어. 그래서 사실 현직 의원들의 프리미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도 그렇겠네요. 사실이고요. 네, 우리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반적인 투표 참여율이 낮을 때 투표에 더 참여를 하면 음. 더욱더 돋보일 수 있고, 음.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이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이럴 때라도 더욱더 신경 써서 음.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선거에, 아무리 지방 선거고 동네 선거라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음. 그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쵸. 그 한 표의 힘이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우리 한인들을 쳐다봅니다. 그나마. 그나마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거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많은 분이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선거 좀 열심히 잘 하시라고 오늘 나와 보셔서 선거 어떻게 하는지 그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이제 투표 같은 경우는 사실 뉴욕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이 요번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었어요. 음. 네, 뉴저지 같은 경우는 내일 화요일이 마감일인데요. 근데 이미 투표를 하신 적이 있으시면 유권자 등록이 되어 계신 거고, 유권자 등록을 한번 하시면 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한 번만 하면 돼요. 뉴욕 뉴저지가 똑같아요 그거는? 네. 그거는 전국에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음. 다만 주소가 바뀌셨다, 아니면 아.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시거나, 같은 주에서도 카운티가 바뀌셨다 하시면은, 카운티만 바뀌어도 카운티가 바뀌셔도 이 주소 변경 신청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 대부분의 경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운전면허증에 주소를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자동으로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보통 이제 DMV 그렇구나. 가면은 이거 자동으로 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실 것이고, 근데 이게 주소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음. 유권자 등록을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네. 뉴저지도 그렇고 뉴욕주도 그렇고 웹사이트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웹사이트를 로그인하셔서 예. 성함이랑 주소만 입력을 하시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요번에 어디 투표소를 가셔야 되는지 다 정보가 나오고요. 이 웹사이트 사용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시다 이러면, 우리 지역에 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돕는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뭐 시민참여센터라든지
민권센터라든지 아니면 미주한인 유권자연대라든지 음. 이런 곳에 전화나 이메일로 음. 이제 문의하시면 금방 이제 아. 성심껏 도와드릴 겁니다. 그쵸. 전화하셔도 되고 거기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한국어 서비스도 다 되니까 예 얼마든지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편 투표나 부재자 투표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양쪽에 우편 투표도 있고 음. 이 사전 투표도 있습니다. 사전 투표.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사실 뉴저지에서는 사전 투표라 그러고 뉴욕에서는 조기 투표라 아 그러는데요. 그래요?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10월 말 정도에 예. 10월 28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 조기 투표나 사전 투표의 경우는 각 카운티당 투표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 이제 거주하시는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방문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또 용어가 조금 다른데요. 뉴저지는 우편 투표라 하고 뉴욕에서는 부재자 투표라고 합니다. 아. 이제 양쪽 다 어디에 거주하시든 간에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를 원하시면 네.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신청 데드라인은 아직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래요. 거주하시는 카운티의 선관위에 다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부재자 투표하고 싶다." 음. 그러니까 사실 우편으로 투표하고 싶다. 그 말인 거죠. 부재자 예. 투표라는 게. 예.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우편 선관위에서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우편으로 우편 투표용지를 거주하시는 댁으로 직접 발송을 해줄 겁니다. 음. 그래서 우편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받으시면 이 선거 날에 선거 마감 시간 전까지만 이 우편 소인이 찍히면 돼요. 그러니까 아. 그전에 그 11월 8일 날짜까지만 찍으면 되는 네 거네요. 11월 8일에까지 이 우표 우체통에 넣어야 넣으셔야 돼. 되고 예. 뉴저지 같은 경우는 우체통을 찾는 게 좀 여의치 않으시다 이러면은 각 카운티 각 타운별로 사실 이 드랍박스라고 있죠. 예 이 예. 투표 용지 수거함 한국말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이 드랍박스 가셔 가지고 맞아요.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11월 8일 뉴저지 같은 경우는 오후 8시 면은 투표가 끝나고 뉴욕시 음. 같은 경우는 오후 9시에 끝나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을 하셨다. 이러면은 그 선거하는 날 투표소에 가셨을 때 투표를 아마 못 하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신청은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우편 투표를 신청했기 때문에 "정식 투표용지는 드릴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아마 그런 식으로 응답이 나올 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로 가시는 경우도 예. 있는데 예. 근데 투표소에서는 이 직접 투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용지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음. 꼭 우체통을 에다가 드랍을 하시든지 아니면 드랍박스 뉴저지 같은 경우는 드랍박스를 찾으셔서 거기다가 제출을 하시고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을 꼭 그렇게 드려야 될 되는 것 같아요. 거군요. 우편 투표 신청했는데 내가 '아우 이게 또 보내려니까 귀찮아.' 그래서 그냥 11월 8 일에 가지 뭐 한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임시 투표용지를 드릴 거고요. 근데 거나 임시 투표용지를 안 드리려고 보통은 하는 또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게 그쵸. 혼선이 나중에 분명히 빚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 투표용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꼭 우편으로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고 그걸 또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로 하고 그거 외에 또 사전 투표, 조기 투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각각 뉴욕과 뉴저지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전 투표 또는 조기 투표 같은 경우는 각 카운티당 방문하실 수 있는 한 곳이 한 군데?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쪼끔 불편하실 수 예, 있겠네요. 미리 멀리 잘 갈 수도 알아보시고 있고.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본선거가 인제 11월 8 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선거 날을 목표로 민주당은 봄부터 우리 그 시중에 국화꽃이 저렇게 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봄부터 소촉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시를 잘 몰라 가지고 저도 잘 기억이 안 예. 나는데 그런 네. 게 있어요.
그 11월 8 일을 위해서 사실 민주당은 특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올해부터 열심히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서 회복해 보겠다. 그래서 중간에 사실상 또 약간 호재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낙태 이슈 때문에 민주당이 또 상당히 다시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물가까지는 아니어도 인제 가스값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면서 확실히 인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이제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민주당과 공화당 이 선거에 돌입하는 그런 전략, 음. 그리고 또 주요 메시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단서를 하나 달고 싶은 것은 이제 올해 뉴욕, 뉴저지에서는 연방 선거뿐만 아니라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지사부터 주 검찰총장 등등의 선거도 있고 주의회 그쵸. 선거도 있고, 예. 뉴저지는 또 이제 지방 정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 정부와 지방 정부 단위의 선거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미리 음. 단서를 달고 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네. 바이든 정권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 이제 요번 지난 여름에 비해서는 반등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역사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최악 또는 최악에서 두 번째 정도의 지지율을 어.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 올랐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예. 가솔린 가격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그것에 정말 대해서 최악이었죠. 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시간 동안을 두고 보면은 굉장히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그쵸. 이 물가도 음. 비교적으로 빠른 안정세에 들어갔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금리를 빠르게 음. 선제적으로 올리면서 음. 이제 자,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안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쵸. 인플레이션은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추세가 이제 좀 잦아드는 추세에 또 들었다. 이게 사실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기 그렇게 예 때문에 그렇게 예. 어렵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어쨌든.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음. 수 있고,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사실 요번 중간 선거에 돌입하면서 이 경제 불안정을 가지고서 음. 민주당을 때리려고 다 준비를 그렇긴 하죠. 했다가 예. 이 메시지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급하게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사실 이 사회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서 음. 공화당은 이 선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인 예, 거예요? 크게 이민, 그리고 또 다른 이민,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태 낙태가 될 수 문제. 있겠습니다. 낙태 같은 경우는 이걸 낙태를 공화당이 들고 나올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에서 이 낙태 관련해서 이거를 다 법제화시킨다, 예. 이러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낙태 권리가 아예 없어진다라는 입장입니다. 음. 그러니까 둘 다 음. 입장은 다른데 어쨌거나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립이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는 다 이것을 이제 우선순위로 두고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음.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는 크게 유리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음. 공화당에서는 그 모멘텀을 살려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우리가 이 낙태 아 그러니까 공화당의 표현에 의하면 이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우리가 끝내야 된다라는 음. 메시지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 그 판결 이후에 각 주와 지방 정부에서 또 각 주의회에서 이것을 주법으로 법제화를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그쵸. 이 미주리의 경우에는 이것을 주민투표에 붙였었는데, 음. 미주리주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인데. 예, 보수적인 주임에도 불구하고 예. 약 65%의 득표율로 예. 이것을 법제화하면 안 된다 라는 어.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분명히 첨예하게 대립은 되지만, 또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지만, 음. 근데 이거 파고 들어가면은 예외 조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음.
것으로 지금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음. 무조건 낙태를 찬성이나 반대로 1차원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차기 대권이나 당권을 노리는 인물들이 그러면 낙태만 갖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민 이슈를 다시 들고 나와야 우리가 음. 바이든을 때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민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졌는데요. 텍사스의 그렉 에봇 주지사라던가 플로리다의 란 디샌티스 주지사를 보면은 지금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음. 자기 주에 거주하지 않게 하겠다. 그쵸. 그래서 뭐 비행기를 태워서 매사추세츠의 마르타스 비니어드 같은 휴양지로 보내기도 했고, 또 텍사스 같은 경우는 버스에 태워서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에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뉴욕시에 거의 16,000명이 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죠. 조금 거칠게 얘기를 하면 너네가 이민자들이 불법이건 아니건 다 보호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걸로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 그냥 거예요. 보낸 겁니다. 물론 음. 또 이 도덕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이 굉장히 이 문제가 문제가 있죠 될 수 사실은. 있고, 또 맞아요. 법적으로도 아직 명확하게 이게 불법이 아닌 건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관심을 이끌고 또 낙태 이슈에서의 쏠린 관심을 음. 이민으로 이끌어서 예, 돌려고.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말씀을 드릴 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 문제 이게 지금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까지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조용하잖아요. 근데 선거 전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함부로 어떻게 나섰다가는 또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선거 끝나야 뭐 해결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예, 선거 음. 전에 바이든 정권이 음. 이렇게 특히 사회적으로 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슈에 입장을 취했다가 그러니까.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나 주지사나 또는 지방 정부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어. 좀 몸을 사리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뭘 하려고 한다고 해도 뾰족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도 하고. 예, 지금 바이든 정권이 들어온 지 약 2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이민 이슈에 대해서 사실 상하원도 다 다수당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와중에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 그쵸. 또한 사실입니다. 예. 이민과 관련한 법 하나 어디 통과된 게 없잖아요, 사실상. 뭐 통과가 됐어도 사실 하원에서만 통과가 되었고, 또 맞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대립이 첨예한 이슈는 상원이 또 공화민주 50대 50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될 음. 수가 없죠. 그래서 하원은 결국 그래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건 맞는 거죠. 예, 그 예측이 지배적이고요. 그렇죠. 솔직히 제가 연초에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고 음. 현재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 음. 연방 하원 의원이 오랜 수건인 하원 의장을 하게 될 드디어 그 것이다. 꿈을 이룰 것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수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만큼 큰 차이의 의석 차이를 두고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그것을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때는 연초에는 제가 그래도 많으면 30석, 40석까지도 진짜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근데 요번 여름을 지나면서 이 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예 맞아요. 그리고 그것 또 때문에. 경제 이슈를 바이든 정권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쵸. 오히려 이 의석 차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음. 뭐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예, 많은 전문가들과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음. 있습니다. 열석 한 안쪽으로까지도 볼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15에서 15? 플러스 마이너스 5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넓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의석 차이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려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 하원에서는 다수당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 음.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음. 지난 140여 년 동안 중간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소속한 당이
이긴 적이 단 3차례밖에 없습니다. 네. 진짜요? 의회에서는요. 그 그 세 중간 선거는 확실히 이 심판 정서가 있어요. 예. 그쵸? 예.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었던 선거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그 표출을 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바이든 정권 또는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보다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불만을 더 갖고 있는 층이 더 움직일 모티베이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옐프 같은 아마존 리뷰를 봐도 불만 있는 사람들의 리뷰를 남기지 기분 좋은 사람들의 리뷰를 남기지 않잖아요. 그건 그러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권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투표에 참여할 이유나 그런 음. 이 인센티브가 불만 있는 사람이 투표장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만 있는 사람이 더 많다가 아니라 음. 그런 사람들이 더 움직일 것이기 음. 때문에 중간 선거는 항상 음. 대통령이 속한 당의 대통령이 속한 당에서 의석을 잃는 결과로 이루어진다. 지난 3번도 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었어요. 한 번은 FDR 때 대공황인데 FDR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또 한 번은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을 했다가 탄핵 실패에 의해서 이 역풍을 맞은 공화당이 역풍을 맞았고, 또 마지막은 W 부시 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굉장히 이 온 나라가 지금 우리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돼라는 이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공화당을 공화당을 한 번 더 밀어줬군요. 지지하자 이렇게 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물론 이슈가 없는 거죠, 사실은 뚜렷한. 뭐 아직은 모르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한 있는 달 거기 안에? 때문에 한 달 안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 플로리다 허리케인 이안만 봐도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푸에르토리코도 직접 방문해서 하긴 그러네요. 꼼꼼히 플로리다도 들여다봤고. 가서 디센티스 주지사하고 같이 연설을 하는 거 예, 보고 그렇습니다. 어유 정말 특이한 그림이었어요. 저도 네. 깜짝 그러니까 놀랐는데. 누구보다 예. 바이든 대통령을 열심히 비판하고 또 예. 굉장히 꼼꼼하게 비판하는 디센티스 주지사가 그리고 바이든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행동하는. 둘이서 딱 글쎄 손을 말이에요. 잡고 그렇게 진중하게 하는 모습이, 또 예전에 우리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도 뉴저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오바마 맞아요. 대통령에게 너무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크리스티 주지사의 지지율이 확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 아주 인기가 확 올랐죠, 사실은. 예. 그래서 맞아요. 물론 이제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슈지만, 당시에 크리스티 주지사가 오바마 대통령을 포옹을 하는 모습 때문에 지지율이 확 그래서 빠진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직 3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은 모른다. 또 변수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상원은요? 그러니까 상원은 분명히 공화당이 이제는 다수당이 될 거다라는 거가 앞에서 분명히 얘기가 있었는데 낙태 이슈 때문에 민주당이 더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원은 명쾌하게 누가 다수당이 된다 말씀드리기가 더 어려운 게, 예. 이미 50대 50 가부 동결이기 때문에 예. 어느 한쪽에서 한 석만 더 해도 늘려도 다수당이 되는 거라서, 그건 그러네요. 그렇지만 확실히 이 전망이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여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확실하게 다수가 될 것이다. 한 52대 48, 많게는 54대 46까지도 나오는 전망이 있었는데, 와. 지금은 오히려 이 동률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될 수도 있다. 있다. 물론 되게 근소한 의석 차이로 다수당이 될 거지만 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뭐 조지아나 아리조나 이런 데서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또 여론조사가 비등비등하거든요. 거의 뭐 민주당 현직 의원과 공화당 도전자가 뭐 47대 47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고, 그렇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펜실베니아에서는 한 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고, 오하이오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요? 또 이게 서프라이즈가 있다면 위스콘신이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현직 공화당 의원이, 뭐 노스캐롤라이나는 공석입니다만 공화당 의원이 아닌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그래요? 될 수도 있는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떻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이 굉장히 공화당이 우세였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만큼 뉴스키키를 민주당에서 예. 이게 굉장히 이 중도적인 후보들을 요번에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상원과 주지사 선거에서는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밖에 알 수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올해 선거가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결과도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인제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한인분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가셔야 한다. 예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 이 부분을 오늘은 더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장성관 전 사무차장이었습니다.